만약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너무 엄격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마도 육아에 소홀한 이 동물들의 목록은 나쁜 부모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들 거예요. 암말은 임신 기간이 약 1년입니다. 끔찍하게 긴 시간처럼 들릴 수 있지만 코끼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코끼리는 출산 전까지 최대 22개월 동안 새끼를 품고 다닙니다. 새끼가 태어나기를 기다리며 쉬는 것을 선호하는 다른 동물 암컷들과는 달리 암말에게 임신은 파티 시간을 의미합니다. 암말은 임신을 하자마자 무리 주변을 산책하고 다른 수컷말들과 짝짓기를 합니다. 이미 임신했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 보이지만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요. 수컷말들은 자부심이 강하고 경쟁자들에게 상당히 공격적입니다. 하지만 수컷이 새로 태어난 망아지가 자신의 새끼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 망아지를 해칠 가능성은 제로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암컷의 실제 의도는 수컷들이 진짜 아빠를 알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새끼를 안전하게 지키는 거예요. 좋은 엄마의 자질이죠. 그래서 암말이 우리 목록 맨 아래에 있는 거예요. 암컷 뻐꾸기 새들은 부화하기도 전에 새끼를 버리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냥 다른 새의 둥지에 알을 낳고 영원히 떠나버려요. 둥지 주인 새의 알과 뻐꾸기 알을 구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불쌍한 수양부모 새들은 모든 알을 똑같이 부화시킵니다. 한편 뻐꾸기 새는 싱글의 삶을 즐겨요. 안타깝게도 이것은 윈윈의 상황이 아닙니다. 뻐꾸기 새끼는 양부모에게 혼란과 피해를 줍니다. 더 빨리 자라고 더 일찍 부화해서 더 작은 집주인의 새끼들이 둥지에서 떨어지게 합니다. 참새는 정말 귀여워요. 하지만 이 천진난만한 얼굴에 속지 마세요. 암컷 집참새는 선량하고 자상한 엄마이지만 신데렐라 새엄마에 못지않게 무서울 수도 있어요. 참새는 보통 일부일처제입니다. 하지만 때때로 한눈을 파는 수컷 참새들이 있어요. 그런 일이 생기면 암컷 참새는 자신의 남편의 다른 여자를 알아내서 그 둥지를 파괴하기도 합니다. 왜일까요? 수컷 참새가 자신의 새끼들을 돌볼 시간이 충분하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베이비시터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나 봐요. 하프 바다표범은 처음 2주 동안은 새끼들에게 헌신합니다. 그래서 동물계에서 최악의 엄마라고 부를 순 없어요. 이 짧은 기간 동안 새끼를 가까이 두고 24시간 내내 돌보고 먹이를 줍니다. 하지만 그 후 어미 바다표범은 작별 인사를 하고 새끼를 얼음 위에 홀로 남겨둡니다. 바다표범 새끼들은 수영이나 사냥 또는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매우 취약해요. 모든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는 최소 2개월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그저 기다리며 살이 빠지고 포식자들에게 잡아먹히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모든 새끼의 바다표범의 3분의 1만이 실제로 첫 해를 살아남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죠. 햄스터는 순하고 껴안아주고 쉽게 귀여워요. 그렇죠. 하지만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다면 주인에게 충격을 줄 수 있는 한 가지 어두운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햄스터 암컷들이 자신의 새끼를 저녁 식사로 운동할 수 있어요. 아무도 그 이유를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과학자들은 몇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햄스터가 출산 후에 영양분을 보충하려고 하는 거라고 주장해요. 다른 사람들은 어미 햄스터들이 너무 많은 새끼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위협을 느낄 수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이런 행동은 어떤 면에서 자기 보호 메커니즘입니다. 이런 슬픈 결말을 피하기 위해 전문가들은 어미 햄스터를 스트레스로부터 멀리하고 필요한 모든 영양분을 제공하라고 권합니다. 모 아니면 도는 아마도 흑곰의 좌우명일 거예요. 흑곰은 보통 한 번에 2-3마리의 새끼를 낳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로 한 마리만 낳게 될 경우 엄마 곰은 다음 해에 더 많은 새끼를 낳기를 바라며 아기 곰을 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일까요? 아마도 새끼를 한 마리만 키우는 것은 노력할 가치가 없기 때문일 거예요. 흑곰은 형제자매가 있을 때 생존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판다는 그 정반대입니다. 인정하기 어렵지만 이 귀여운 털복숭이 친구들은 상당히 소홀한 부모들이에요. 판다 어미는 보통 쌍둥이를 낳지만 그중 한 마리만 돌보는 것을 선호합니다. 더 힘센 새끼만 먹이고 키울 거예요. 한편 가장 약한 새끼는 방치되고 알아서 살아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잔인함은 매우 실용적인 이유 때문이에요. 판다는 대나무를 먹지만 2마리의 새끼를 위해 모유를 만들 만큼 영양분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동물원에 사는 판다들도 똑같은 새끼를 버립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사육사들이 모든 아기 곰들에게 똑같이 우유를 제공해요. 원숭이는 보통 자상하고 책임감 있는 부모라는 평판을 가지고 있지만 이 작은 콧수염이 있는 귀여운 동물들은 좀 달라요. 약 5개월의 임신 기간 후에 어미 타마리는 보통 쌍둥이를 낳습니다. 만일 새끼가 실수로 나무에서 떨어진다면
어미는 새끼의 울음소리를 무시할 용기가 있어요. 일부는 알 수 없는 이유로 자발적으로 새끼를 나무에서 던질 수 있습니다. 이 작은 머릿속에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누가 알겠어요? 하지만 이 타마린 원숭이가 모두 그렇게 비정한 것은 아닙니다. 만약 어미 타마린이 강력한 음식 공급자와 보호자들로 구성된 광범위한 사회 집단에 속해 있다면 새끼들을 잘 돌볼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아무도 보거나 도와주지 않을 때 어미는 노력을 중단하기도 합니다. 아마 새끼들이 생존할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일 거예요. 비록 코수염 달린 타마린 원숭이가 훌륭한 애완동물이 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전문가들은 이 원숭이는 다른 어떤 애완동물보다 더 많은 매일의 헌신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적어도 주인을 나무에서 던지진 못할 거예요. 토끼라고 하면 보통 따뜻한 보온과 부드러움을 연상하죠. 하지만 실제로 토끼는 새끼에 대해 그다지 온화하지 않습니다. 어미 토끼는 새끼들을 낳자마자 굴을 떠나요. 그리고 이 귀여운 아기 토끼들은 스스로 삶의 도전에 직면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새끼는 하루에 몇 분 동안 먹이를 먹을 때만 어미와 상호작용해요. 과학자들은 암컷 토끼가 포식자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멀리하기 위해 새끼들을 두고 가는 거라고 주장합니다. 물론 이 방법이 100% 효과가 있는 건 아니에요. 어미 토끼들이 새끼들을 위한 안전한 은신처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거든요. 보통 열린 공간에 굴을 짓습니다. 그럼 아빠 토끼는 어디서 뭘 하냐고요? 새끼를 키우는 동안엔 수컷 토끼로부터 어미를 분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말과는 달리 수컷 토끼는 어린 토끼를 해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어미 토끼를 다시 임신시킬 수 있어요. 출산 당일에도요. 파충류는 따뜻하고 자상한 동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삶에 대한 실제적인 접근 방법은 양육 방식으로도 이어집니다. 하지만 긴 고리 도마뱀 무치는 매우 높은 개인 경계 보호 수준을 갖고 있어요. 어미 도마뱀은 너무 많은 포식자들이 집 주변에 모이면 자신의 알을 먹어버릴 거예요. 위험을 물리치려고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을 거예요. 만약 내가 가질 수 없다면 어느 누구도 가질 수 없다 라는 철학을 가진 것 같아요. 위협이 사라진 후 그냥 삶을 계속하면서 새로운 알을 낳습니다. 암컷 독수리는 일주일 안에 2-3개의 알을 낳습니다. 약 한 달 후에 새끼 독수리들이 마침내 나타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모든 알은 나이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동시에 부화하지 않아요. 그리고 형제 간의 경쟁에 있어서 검은 독수리들은 어린 독수리에게 매우 공격적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더 많은 새끼 독수리는 보통 삶을 시작할 기회를 갖기도 전에 더 어린 독수리를 쪼기 시작해요. 아마도 음식과 공간에 대한 경쟁을 줄이기 위해서겠죠. 하지만 독수리 엄마는 새끼들을 떼어놓으려고 애쓰지 않을 거예요. 비록 싸움이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지더라도 어미 독수리는 승자를 꾸짖거나 패자를 구해주지도 않습니다. 분명히 이런 무관심한 태도는 새끼들을 어른 독수리의 가혹한 삶에 대비하기 위한 것일 거예요. 결국 독수리는 맹금류이니까요. 그리고 독수리는 평생 동안 둥지에서 포유류와 다른 새들을 사냥하는 습관을 유지합니다.